자, 이재명이가 지난 추석 직전에 살아났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구속되지 않았고 판사의 결정에 의해서요. 그리고 이재명은 이제 검찰도 이재명을 불구속 기소할 거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증거인멸 등과 관련해서 분리 기소한다지만 그것이 구속 기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어쨌든 총선 전에 구속될 일은 없을 것 같고 결국 총선 결과에 따라 정치적으로 결정될 게 아니냐. 그래서 총선에서 이재명이 승리하면 판사들도 이재명에게 유죄를 때리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만약에 총선에서 윤석열 쪽이 승리하면 판사들은 이재명에게 유죄를 때릴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나라의 재판은 그야말로 참 인정하기가 부끄럽지만은 정치적으로 좌우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현실을 갖다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이가 영수회담을 연휴 중에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이는 오늘 중에 퇴원을 할 걸로 보이고, 그리고 가결파 징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번 주 안에 정리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재명이가 아주 고단수로 지금 정권을 코너에 몰기 위한 수를 썼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어요. 이재명이가 취임 이후 1년 동안 8번째 영수회담을 제안했어요. 이재명이가 추석 당일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윤석열에게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한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 민생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 12월 정기국회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 자, 요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권은 지금 굉장히 이재명 불구속의 기분 나쁜 상황에서 진정성이 안 보이고 이미지 세탁용이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불구속 됐으니 사장이 직접 나와서 말해라, 이런 식으로 고함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특별히 지금 할 말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 부분이 일단 한 고비를 넘기니까 본인이 그야말로 야당 대표로서 지금 민생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여권은 정치적으로 자신을 갖다가 사법적 굴레 속에 몰아넣기 위해서 집중을 하고 있다. 누가 더 훌륭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겠죠. 자, 이재명의 순대요.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이재명이 밉다고 욕하는 것은 쉽습니다만은 이재명이 밉다고 욕한다고 자신들의 지지가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요 근래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지지율이 36이 나온 게 있고 34.2가 나온 게 있습니다. 조금씩 내려간 듯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아마 보수 안에서도 이번에 추석 민심 내용 중에 이재명이 하나 못 집어넣고 뭔 정치를 그따위로 하는가라는 그런 시각도 많았던 걸로 보이고, 또 한동훈 검찰발 여권의 총선 전략이 거의 붕괴되는 거 아니냐. 유일하게 지금 여권이 한동훈과 검찰이 지금 야권의 이재명의 여러 비리,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송영길 대표 경선과 관련되는 금품 살포, 자, 이런 것들을 엮어가지고 총선을 앞두고 야당 내부가 분열되고 초토화되고 분당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총선에서 쉽게 승리하기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을 잡는 데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난 이후에 이재명이 부분에 대해서 여권 내부에서 이런저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무의미한 거죠. 분명히 잡아서 넣으려 했고 그 시도가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권이 검찰 등을 통해서 한동훈이 법무장관에 앉혀놓고 검찰을 통제해서 야당의 비리들을 까발려서 그걸로 지금 총선 전에 야당을 초토화시키겠다라는 의도는 분명히 있었어요. 여기에 제가 좋고 나쁘고의 어떤 사설을 전혀 보태고 싶지 않습니다. 문재인도 자신이 집권하고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야권을 당시 한 2년을 거의 마비시키다시피 했으니까요. 한국 정치의 수준이 그런 거면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이는 거의 초토화시켰는데 여권은
현 야권 민주당을 초토화시키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재명은 불구속 기소로 되고 그러면서 여권이 지금까지 가져온 총선 전략이 붕괴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추석 연휴 기간에 보면 총선 넘어 대선까지 이어질 윤석열과 이재명의 컬트 드라마라는 조선일보 칼럼이 있었어요. 넘어서 안 될 선도 없고 한계도 설마도 없는 한국 정치 컬트 드라마. 다음 총선, 내년 총선, 다음 대선은 또 어떤 컬트 현상이 오나 모든 게 윤하기 나름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토록 다양한 개인 비리 혐의를 받는 이재명이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것 자체가 컬트였다. 매우 기이하고 충격적이고 아주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 컬트 영화에서나 연출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한국의 대선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87년 직선제로 바뀐 이후에 민주당의 후보 중에 이재명 같은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민주당과 밀접하게 평생을 살아온 사람도 아닌데 그는 민주당이 공천받고 높은 직위로 가는 도구로 생각을 했다. 그래서 그가 그 대선에서 접전을 벌이다가 낙선을 했지만 대중적 기반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낙선할 경우에는 플랜 B를 짰는데 그것이 결국 국회의원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 대표가 되는 거였다. 그래서 낙선할 경우에는 아예 국회의원이 되어서 당 대표를 가자. 자, 그러면 그 자리를 비우기 위해서 지방선거 때 이 인천 계양을 지역구로 둔 송영길이가 이재명에게 지역구를 물려주는 그림까지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궐선거가 이루어져서 이재명이는 당 의원이 되고 그리고 의원이 되자마자 다시 당 대표가 됐고 그리고 대표가 된 이후 쉴 새 없이 탄핵 해임 국정조사 특검을 요구하고 그리고 법들을 마구 통과시키고 그러면서 윤석열을 향해서 수사를 중단하라. 그러면 국정에 협조하겠다고 압박을 했고 자, 그러다가 이제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2차로 이제 임박해지자 최후수단으로 단식을 했고 구속될까봐 단식했는데 막상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웃기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내년 총선이 이재명과 윤석열의 최후의 대결의 장이 되어버렸고 국민 40%가 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것도 웃긴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의 낮은 지지도가 이재명이가 한국 정치의 이례적인 컬트 영화 같은 행동을 해도 이 컬트 영화라는 것은 애착을 불허하는 비상식적이고 기괴한 장면이 연속적으로 나와서 대중적으로는 그 영화를 대부분 싫어하지만 소수는 아주 열광하는 그런 영화죠. 그래서 결국 윤석열이 지지도가 높았다면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가 어렵지 않았을 건데 윤석열이 지지도가 낮다 보니까 이재명을 사법 처리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도가 초반에 40%가 못 미치면 총선을 낙관할 수 없을 거고 윤석열은 조선일보 칼럼에서조차도 안정적으로 40%를 넘긴 적이 거의 없었고 기본적으로 스타일에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 정서를 잘 살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속도로 봐서 대선 때까지 이재명의 확정 판결이 날지 않을 것 같고 결국 트럼프처럼 재판을 받으면서 대선에 출마하는 일이 한국에서도 벌어질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1차적으로는 유창훈 무슨 판사가 잘못했다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은 또 한국의 사법부가 완전히 정치에서 독립이 됐느냐 하면 정치에서 독립되지 않았고 기득권에서도 독립되지 않았죠. 자, 판사도 전부 판결을 할 때 자신의 정치 성향과 개인적 속성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판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에 총선이 여권 패배가 더 높다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또 총선 전초전이라고 하는 강서 구청장 선거에서
여건이 질 거라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럼 객관적으로 찾아보세요. 자, 그렇다면 판사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겠죠. 이재명을 구속 못 시키는 것은 이재명이 악랄하기 때문인가, 윤석열 정권의 이 무능과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인가, 어디에 책임이 있는가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재명이 악랄한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아무리 악랄한 자도 처벌할 수 있어야 그것이 사법적 정의고 그것이 유능한 정부 아니겠습니까? 악랄하면 처벌 못하면 악인 중에서도 순한 사람만 깜빵 갑니까? 그럼 여기서 궁극적으로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판사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이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현 정권에 있다는 거예요. 판을 이까지 벌려놓고 그려놓고 이런 개판이 돼버렸는데 허지부지 그냥 이재명이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청와대가 말도 안 하잖아요. 말 안 해도 사람들은 다 압니다. 청와대가 이재명이를 구속시키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실패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후에 무슨 보관이 있습니까? 보관은 무슨 보관? 그럼 아무 보관도 없으면서 저 난리를 갖다가 지금까지 벌려온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집권을 하고 있습니까? 자, 이재명 구속 실패는요, 현 정권의 무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쌈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산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